특별한 게스트가 들려주는 주제가 있는 인생 수업, 볼수록 힘이 되는 인문사회 과학특강 인사특. 자, 네 번째 게스트 천종호 판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특강 시간입니다. 네. 자, 우리 특강의 주제와 어떤 친구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는지요? 예, 오늘 비행청소년 관련 토크를 진행했기 때문에 소년법과 촉법소년 문제에 관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종호 판사님의 인생 특강 시작합니다. 소년법은 형사법 체계 중의 법의 하나입니다.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소년법은 형법의 하위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소년법에서는 제1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표명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 규정은 형법에 원칙적으로 위반되면 안 됩니다. 특별 조치를 위한 범위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형법에 적은 그 이상의 벌을 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년들의 경우에는요, 어른들의 범죄의 경우하고 다릅니다.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년들의 경우에는요, 15세 미만의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13세의 촉법소년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 아이가 친구들 휴대폰을 빼앗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셔서 연락이 끊어지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나 국가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휴대폰을 누군가가 사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휴대폰을 다시 돌려받고 손해보호 처분을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재비행을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100%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휴대폰이 필요해서 또다시 비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국가의 복지 지원을 이루거나 또는 누군가가 봉사하여서 후원금으로 그 아이에게 휴대폰을 사주는 겁니다. 소년보험과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국가가 원칙적으로 근로를 못하도록 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 이른다면 이 아이로서는 비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년보험과 정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어른들과 다른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회복센터라는 사법형 그룹폼을 시작했고, 현재 20개의 센터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재비행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회복센터를 처음 개소하고 거기 위탁된 아이인데요. 한 아이가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형하고 4명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연락처를 얻어서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은 통화가 잘 됐는데요. 그 다음날 통화를 하니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6학년 때 휴대폰을 뺏었다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최초의 비행이었습니다. 휴대폰 돌려줬고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 애를 우리가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를 그 가벼운 비행으로 소년원이나 이렇게 격리시설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려보냈는데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3개월 뒤에 다시 그 아이가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을 때려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키가 180이 넘고요. 몸무게가 100kg 가량에 이르는 아이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그냥 두었더라면 아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자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마침 이제 2010년 11월에 그 아이를 청소회복센터에 위탁시켰고, 그 뒤로 그 아이는 단 한 건의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지금까지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썩 잘하지 못하지만 억지로 설득시키고 중학교로 마치고 고등학교 마치고 군대 잘 제대하고 지금 대학 다니면서 아직도 그 청소회복센터 운영자
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로서 정식으로 입양된 건 아니지만 아들로서 생활하고 있고, 최근에는 거기에서 위탁되는 아이들의 멘토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결과가 여러분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행 청소년들은 비행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면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못 드러냈다가 악플을 당해서 신상틀을 당하고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비행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원칙적으로 제로가 아닌 마이너스 상태에서 제로까지 왔다고 생각하시고, 국민들은 제로에서 플러스까지 뭔가를 요구하시는데 그거는 이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3년 전에 한 아이를 처분을 했습니다. 가벼운 것으로 비행을 저지르고 처분을 했었는데요. 13년이 지나 작년에 결혼식을 하게 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면서 농담 삼아 물어봤죠. 결혼식에 갈까 했더니 오지 말라는 겁니다. 유명한 제가 나타나면 자기 신분이 드러난다고 화환 보낼 거니까 보내지 마세요 합니다. 축의금 보낼 거니까 예, 그거는 예 하더라고요. 최근에 아들 낳았다고 한 달 전에 연락이 와서 참 그 아이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좋습니다. 어쨌든 많은 아이들이 이 비행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시고 좀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데 또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많은 정보도 알게 됐고, 많은 생각도 들게 됐고, 또 어디에 또 관심을 둬야 되는지도 알게 된 정말 뜻있는 특강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야.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인사를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하신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예, 두 분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생각도 안 한 것들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인사특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항상 제가 뭔가를 게스트분한테 시키는데 가장 하기 어려운 네. 분이 오늘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시를 또 네. 가연 씨가.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해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고래 하트. 네. 의외로 잘 어울리시네요. 요즘 인싸들은 다 구독하는 그 채널 인싸특.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합니다.